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경쟁의 새 국면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HBM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엔비디아 본사로 건너가서 HBM3 컬 테스트 마무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이크론은 HBM3 12단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서 조만간 엔비디아 납품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AMD 등에는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모두 납품하고 있지만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는 이제 HBM3 8단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뒤져 있는 상태죠. 그나마 삼성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은 HBM 시장에서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비중이 올해의 경우는 5억 기가바이트로 전 세계 전체에서 20%를 살짝 넘을 만큼이나 주문형 반도체 HBM 시장이 커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이 최우선 공급 품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칩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HBM 주도권을 놓친 삼성이 뒤늦게 불고 있는 주문형 칩 수요를 잡으면서 그나마 반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늄 그리고 테슬라 도조, MS 마이아 등에는 자체 제작된 AI 칩에는 삼성이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이 HBM 시장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CT 보고서가 올해 HBM 시장에서 시장 전망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가장 약진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는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지난해인 2024년 말 기준 HBM 시장 구도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마이크론이 10% 정도였습니다. 541 정도였는데 CT는 올해인 2025년에는 하이닉스가 50%로 그대로 위상을 유지하고 삼성이 3, 마이크론이 2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532 구조라는 것이죠. 하이닉스 위상은 공고하지만 삼성은 10%가량 빠지고 마이크론은 10%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이 2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삼성의 냉정한 편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CT도 삼성의 분전을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입성하지 못하면서 점유율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찾았습니다. 젠스 당은 일전에 삼성의 HBM에 대해서 컬 통과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삼성이 HBM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문제 원인을 꼭 집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삼성 최고 경영자의 세너제이 방문도 이와 관련한 이 모종의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음 달에 GTC 2025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만약 그 1분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CT 분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의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HBM4 양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호퍼100은 HBM 4세대 제품인 HBM3가 들어가고 H200, 호퍼 200부터 HBM3 8단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블랙엘 초기 제품인 블랙엘 100, 200,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도 모두 HBM3 8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세대가 낮은 것이죠. HBM3 8단만 컬에 통과해도 삼성이 본격적으로 경쟁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주분된 같은 제품의 경우는 하이닉스 제품이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블랙엘 양산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H800 2048개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R1이 나오면서 HBM 저사양 모델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800 같은 경우는 초기 제품의 탑재 메모리가 HBM2E였지만 이제는 HBM3가 탑재되는 상황입니다. 딥시키를 비롯해서 하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업체들은 모두 H800을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중 갈등으로 HBM 수요가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진 것은 맞고 이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용 HBM, 스타트업의 HBM 수요 등으로 수급 균형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그 저간의 맥락을 두루 고려하면 삼성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올해인 2025년 상반기 중으로 HBM3 12단 제품까지
컬테스트 통과 양산을 이뤄내고 올 하반기에 하이닉스처럼 HBM4 양산 준비도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BM4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가감한 공정 선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HBM4에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삼성인데요. 물론 불안감이 있습니다. 삼성은 HBM4에 적용하는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개발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당초에는 지난해인 2024년 말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가 자꾸 설계가 까다로워서 밀린 끝에 올 상반기로 개발 마무리 시점을 연기한 것입니다. 공정 개발이 끝나도 양산이 되려면 또 수율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불안감이 있지만 이런 점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그 HBM에서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쥐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버전인 10나노급 5세대 D램 공정을 그대로 씁니다. 확실한 HBM 설계 우위를 바탕으로 공정도 불안정한 최신 공정보다는 안정적인 공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운드리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3나노부터 적용한 삼성보다 한 단계 밀어서 2나노부터 적용한 TSMC와도 비슷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D램 최신 공정인 10나노급 6세대 D램에서 뒤지는 것도 아닌데요. 하이닉스는 지난해인 2024년 8월 개발을 이미 끝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올 하반기부터 양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HBM4는 블랙엘 다음 GPU인 루빈에 탑재되게 됩니다. 루빈에는 HBM4 8개가,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2개가 탑재되는데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12단 공급에 성공하고 HBM4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면 HBM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삼성은 또 올 한 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삼성 HBM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내놨던 CT의 경우도 삼성이 HBM에서 실적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시점으로 2027년을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망은 어쩔 수 없이 전망일 뿐입니다. 시장의 여러 변수 그리고 플레이어의 노력과 성취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전망입니다. HBM의 경우는 앞으로 그 AI 인프라에서 GPU와 짝을 이루는 메모리로서 당분간 그 위상이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LPDDR, GDDR 등 대체 메모리를 활용한 AI 인프라 구축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도 변수로 염두에 두고 HBM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